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검증단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이 비위나 정보를 내는 건 옳지 않다라면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화된 민정수석실 기능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폐지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민정수석실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권력 집중을 법무부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뭐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법무부가 팩트 파인딩과 법 해석에서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법무부 검찰 금감원의 직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 나가서 하던 업무를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민정수석실 업무 프로세스와 큰 차이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사검증 그 절차와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스크린하고 좀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인사기획비서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대부분의 어떤 그 인사검증 라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라인 검사들로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견제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인사검증단 출범 이후에 인사 실패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다음,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실패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장관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여러 번 몇 달 거쳐서 나왔던 일인데 좀 이제 안착되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일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권한의 집중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으려면 비토권이 있거나 추천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사 실패와 관련된 검증 단계에서의 책임,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그 행정부에서의 정책이라든가 비판받을 점이 있을 경우에 그걸 누구 하나로 나눠가지고 갈라서 책임지우기 하는 경우는 범죄적 수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도 책임성 있게 업무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업무 자체는 이게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 자료 취합이라든가 1차적 그것뿐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과거에 그걸 민정수석실만 하던 거를 좀 나눠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발전된 부분은 그 자료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자료 자체가 다 청와대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전 묶어지는 어떤 그 대통령 기록물로 되잖아요. 지금은 이 자료 자체가 법무부의 어떤 하나의 부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진일보가 없었다라는 평가는 좀 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성폭력 문제라든가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검증단에서 안 걸러진 것인지 아니면 인사검증단에서는 걸러졌는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것인지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사과정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단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인사 검증 병목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각 부처의 1급이라고 하면 현장의 야전사령관처럼 하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도 하고 실무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4석 중 1석 또는 5석 중 1석이 다 비어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검증단의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 8월 6일자 기사니까요. 지금 한 2달 전 기사고요. 저런 상황은 아닌 거고 다만 위원님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갑자기 생긴 업무도 아니고 그 담당하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의 자산을 이어온 것이다라고 그러나 생각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인사검증단으로 법무부 산하로 가서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신설된 공직자 인사검증단이 검증을 맡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나 역량 미흡 탓에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칼럼에서도 역시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8월 칼럼 말씀하시는 8월 거죠? 칼럼인데 8월 2달 전이지만 지금도 있는지 그런 상황이 아닌지 지금 점검해야 저희가 출범한 지 된다는 몇 달 안 거고요. 됐으니까요. 지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계일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경제에서도 인사추천과 검증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은 모호해지고 병목 형사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과연 법무부에서 할 만한 성질인 것에 대한 고민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검증과 관련된 담당하는 업무 라인에 전부 다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한 비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인사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이 과연 나오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사검증단 정보관리단장을 할 때 굳이 여기에다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그 색채를 빼고 일반 공무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 놓아서 사실상 지금 여러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 만평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검사가 김건희 여사 뒤에 서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생이 이런 어떤 만평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고등학생까지 이런 칼을 들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어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 토마스 기차 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왜 이 고등학생이 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그렸느냐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 법무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 저게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기반하지 않은 어떤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서,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 그냥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고등학생의 그 풍자 만평 만화를 좀 봐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검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의 의미가 뭔지,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봐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이 본 것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뒤에 검사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검찰 공화국에 대한 세태를 비판해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장관님께서 오후 답변에 이걸 보고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서 혐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에서 혐오가 있다라는 것인지. 의원님,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어차피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하는 거는 그 학생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것을 봤을 때 저걸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걸 보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뭐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그래서 뒤에 시간이 제가 좀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예, 저는 뭐 어쨌든 그림 자체로 또 저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사한 바를 좀 장관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학생에 듭니다. 대해서 저는 예, 불필요한 다음 부담을 질문으로 지우는 것이라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학생이 출품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경고하고 징계하겠다, 엄정 주의 조치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항소심이 계속 된 게 아니라 패소한 거 맞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고 1심에서 패소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1심에 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 장관님 아까도 김승호 의원님 오전에 질의하는데 절대 패소했단 말 그 말 안 하고 계속이란 말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법원 판결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나올 때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이 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은 본인이 정의와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온 것 아닌가 라는 그 평가인 겁니다. 저는 이 그래서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고요. 심지어 정직 2개월 양형 기준이 가볍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을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월 달에 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변호사들을 전부 다 해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오전에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이해충돌이 이거 있다라고 여러 차례 하면서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해임을 한 건데 예. 어디가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요. 공기관에서 어떤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데 그게 동생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자, 그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는 아니, 제 말씀이 변호사법 틀렸나요? 31조와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PPT 제가 한번 어떤 보실래요? 선임할 때 장관님 제가 한번 아는 보세요. 제 가족한테 변호사를 맡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장관님 한번 보세요. 이해충돌이 맞는지.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 때 선임된 이 변호사들은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왔고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겨야 되는 그렇지 그것과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충돌이 네. 있다라고 저는 봐야 일단 되는 여기서 거죠. 보고받지 자, 않고 윤리장전 있고요. 제22조를 예.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게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인 위원님. 겁니다. 위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그 보십시오. 이해충돌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우리 변호사법과 변호사협회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공무원이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임을 결정하는데 제 동생한테 맡긴다고요? 돈을 주는 건데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해관계가 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 이익이 공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디서 이해충돌이 아니 내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공적인 자금이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죠.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관련되어서 변호사 윤리 규정이나 변호사법에 과연 이해충돌 규정이 있는지. 자, 그리고 당시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고요. 형제 자매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일 잘한다고 해서 위원님의 가족들을 위원님의 어떤 보좌관도 다 채용하는 거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장관님, 맞잖아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제 말씀은 상대방이 아. 있는 피고와의 이익이 충돌할
아,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그게 공직에서의 이해 충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에서의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저희가 언제 변호사법이라고 했어요? 예. 자, 김남국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 뭐 윤리장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충돌법의 규정도 어디다가 규정되고 없지? 아니, 예, 저희가 말하는 이해 충돌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적인 아니 아니요, 위원님의 아들이나 자식들 위원님이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금으로서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적으로 자, 어떻게 김남국 누구에게 의원님, 그게 허용한다나요? 예, 정리합시다. 그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공무상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하고 변호사 윤리 장전이 적용되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약간 공적으로 혼동- 채용한 과정이 문제가 네.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의 변호사들을 해임한 게 이해 충돌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부분은 그러면서- 그렇고요. 뒷부분은 저희에게 허락받지 않은 문건을 낸 이유로 저희가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네, 그것도 그 해당 담당 변호사가 카톡방에서 이미 작성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해임을 했다라고 해서 그 그렇지 해임의 않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 왜 이해충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동생한테 사건 줘서 그렇다라는 그런 진 건가요? 그렇죠. 공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임 계약을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에게 수의 계약으로 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법무실장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실장 아니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장관님 기다리세요. 차관님한테 질문 안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저희가 대답할 수 있죠. 날짜를 확실하게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2021년 4월 22일 날 이미 이옥형 이군호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 제출되었고요.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감 법무실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인권국장이었죠 그때 이미. 인권부장이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이미 아니 담당하는 업무냐고요? 아니 자 아니, 우기실 걸 우기셔야죠. 위원님이 우기고 계시잖아요. 아니, 장관님이 지금 우기시잖아요. 인권국장이 그거를 담당하는 업무예요? 저희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장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법무실장이었다라고 방금 자, 말씀하셨죠. 들어오십시오. 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제가 거예요? 아니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그렇게 우기지 물어보시면 안- 마시라고요. 위원님이 무조건 우기고 그냥 계시죠. 잠깐만 지나치려고. 위원님이 우기고 자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 법무실장 사안에 아니잖아요. 대해서는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 아니, 그거 말씀드렸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해충돌 거기에 본인이 대해서- 본인 동생한테 사건을 거기에 줬냐고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 정확할 것 장관님이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동생한테 사건을 줬다라고 하면서 법무실장한테 동생에게 줬다고 사건을 했잖아요. 줬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항소심 아니라고요. 날짜가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가 법무실장이 임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항소심 선임 시에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아니요. 항소심 상선임 선임 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실장 아니었어요? 이상갑 법무실장이 항소심 선임가 말고 지금 이상갑 아니 실장이 임명되었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되고 거고요.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저보고 우긴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항소심 하나, 선임 시 때 이상갑 법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동승원 선임한 거 맞죠? 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말씀을 하시는 예, 대로 자, 그다음 보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 말이 맞죠? 윤석열 법무장관이 졌으니까 사실상 국가가 법무장관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순수한 변호사를 힘만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의 어떤 가족을 위원님 보좌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 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잠깐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사실은 그 지휘를 장관님은 안 하셨죠?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걸 안 그러니까 받고 한 상황이에요. 차관님 마무리 답변하고 마치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항소심 계약과 관련해서도 당시 법무실장이 있었고, 당시에는 법무실장인 게 확실합니다. 항소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직무 관련자가 그 계약,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분명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 문제는 있고요. 다만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방법에도 구애가 없습니다. 카톡 회의는 가능합니다. 구두 회의도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